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왠지 모르게 제가 얼굴이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은 뭐 죽는 게 별로 없어 가지고 제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오늘 잠깐 어디 나갔다 오니까 문 앞에 어떤 분이 요거 보니까 고당도 대추 방울토마토 요걸 걸어 놓고 하셨어요. 뭐 메모지도 없어요. 또 공짜로 제가 받았으니까 오늘 토요일인데 좀 저도 쉬려고 그랬는데 이걸 받았으니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을 또 나누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뭐 이거 보내주신 분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고 잘 먹겠습니다. 이왕이면 이거 두 개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공짜 좋아하던 대머리까지가 겁이 납니다. 아주 굉장히 고맙고 잘 먹겠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선생님 통풍 이거 어떡하나요? 그래서 뭘 통풍?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통풍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요 자잘한 것들 한번 걸려봐야 정신 좀 차릴 것이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평상시에 제가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수달차씩 뭐 이런 거 해라라고 하면 다 세기야 경일기야. 그래서 꼭 무엇이 아프고 나면 그때 전화하는 거야. 그게 벌써 꽤 진행된 거야. 에이? 왜 아픈 다음에 무엇이 전화를 하려고 그래? 아프기 전에 수없이 예방하기 위해서 얘기 다 했잖아. 근데 그때는 왜 귀에 안 들어? 에이? 요거 통풍요 전화 오신 분 혼 좀 나야 돼. 에이? 한번 혼 좀 나보고 그리고 나서 이거 음식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거를 체험해야 됩니다. 통풍 뭐 말 그대로 그냥 바람만 불어도 통증이 아주 심하다는 거 아니에요. 요거 통풍이 딱 발생하면 콩팥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심장에도 문제가 생기는 이런 아주 무서운 질환입니다. 일반적으로 콩팥과 심장에 문제가 딱 생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딱 이건 수분의 문제구나. 수분의 문제는 당분의 문제구나. 이렇게 그냥 딱 이제 알아차리면 됩니다. 이제 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수분의 문제고 당분의 문제다. 그럼 이 사람은 수분을 섭취하는 것보다 들쩍지근한 걸 많이 먹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통풍이 생겨. 왜? 콩팥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왜? 들쩍지근한 것을 소변으로 부지런히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 당분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심장이 문제냐? 콩팥은 뭘 걸러서 자꾸만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걸 못 걸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혈압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통풍 환자들은 혈압도 같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통풍 환자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거예요.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의하면 2012년도에 26만 5,065명이었대요. 그런데 2021년도에 49만 2,730명, 2배 정도 많아졌다. 통풍 연구에서 지난 20년간 폭발적인 증가를 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뒤에는 통풍 환자 우리나라도 100만 명 이상 될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20년 요 어간에 통풍 환자가 많이 이빠이 짱 늘어났냐 이 말이에요. 이건 식습관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풍은 치맥, 그죠? 닭 튀긴 거하고 맥주 이것으로 인해서 뭐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위험한 먹을거리가 있어요. 2020년 작년도입니다. 작년도 대한 류마티스학회 간담회에서 한양대 류마티스내과 전재범 교수님이 통풍은 치맥보다 더 위험한 물질이 있다. 그게 바로 액상과당이에요. 단맛 내는 거예요.
스테비아 사이트, 아스파탐, 액상과당, 무슨 사카린 이런 인조 단물이 들쩍지근한 물질들이 음료수, 과자 등 온갖 가공식품에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이런 액상과당이 혈중 요산을 높이는 주범이다. 특히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액상과당을 줄여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물 대신에 이런 들쩍지근한 음식을 주스, 무슨 탄산음료, 주스, 드링크제 이런 것들을 먹는 사람들이 통풍이 잘 걸린다 이 말이에요. 요 탄산음료나 요 주스 여기에 보면 설탕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그냥 들쩍지근한, 여기에 18%에서 약 22% 평균 20%가 이게 당분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죠. 콜라, 캔콜라 거기에 이 각설탕이 9개 정도 들어간다는 건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수년 전부터 해외 유수 저널에서도 과당이 혈중 요산 수치를 높이고 통풍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나는 아니겠지, 그냥 먹어도 별 문제 없겠지 라고 했던 생각이 결국은 통풍이 발병되고 나면 죽을 노릇이에요. 한번 해봐. 어떤가? 죽습니다. 죽어. 영국 의학 저널에서 과당 섭취와 통풍 위험에 대한 연구가 2개 연구한 것을 분석했어요. 그래서 총 12만 5,399명을 대상으로 17년간 추적 관찰하는데 이 중에 1,533명이 통풍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왜 통풍이 발생했느냐? 과당 섭취와 통풍 발생률과의 관계를 분석했어요. 그러니까 들쩍지근한 거, 음료수 이런 거 많이 제일 이빨이 많이 먹는 사람하고 섭취 에너지 약 11%를 이 탄산음료나 주스로 먹는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제일 적게 먹는 사람들 약 6%에서 7%를 들쩍지근한 것을 먹는 사람들 섭취 에너지 비교해 보니까 이 11% 이상 이빨이 먹는 사람이 6% 정도 먹는 사람들보다 1.62배 약 2배 정도 통풍 발생 위험이 높더라. 그럼 결국 들쩍지근한 것이 통풍 발생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당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체내 대사 과정에서 요산이 증가하는 것은 의학계에 이제 정설이 됐다. 이제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통풍 환자들은 과일 속의 당분도 조심해야 되고 특히 이 액상과당을 주의해야 된다. 이 액상과당은 우리가 먹는 음식, 이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음식에는 거의 다 들어있다고 보면 돼요. 탄산음료, 과일 주스, 과자, 어쨌든 이 제품화된 건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돼요.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합니다. 통풍은 우리 몸의 오장육부상으로 정리하면 신장과 간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 여기가 통증이 심해요. 그거는 중에 가장 큰 부분에 이 관절 부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요. 꼭 발에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관절 부위에 다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중에 중에 이 가장 큰 발에 주로 나타나는 것이 동양의학적 소견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인조 단맛의 과식이에요. 동양의학적으로 토국수, 단맛을 많이 먹으면 신장 기능이 약해지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단 것을 많이 먹어서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수분 조절과 혈당 조절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분 조절이 안 되면 심장 기능 저하도 같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콩팥이 망가지면 심장도 기능이 떨어지고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콩팥도 망가진다고 지난번에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오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콩팥 기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분의 문제가 생기고 이런 콩팥에 문제가 생기면 수분 부족이 주 원인입니다. 물을 먹는 대신에 이 사람들은 들쩍지근한 걸
더 많이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이 끈적끈적해서 아까 여기 신진대사 아셨어요?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체중을 줄여야 됩니다.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을 줄여라. 단맛의 음식을 줄이는 건 기본이고, 그래서 자연식으로 식사를 바꾸지 않으면 이 통풍은 영영 못 고칩니다. 그래서 토국 수의 관계는 동양의학적으로 요 소금으로 절여라, 간장독에 빠져라 하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단맛을 중화시키고 빨리 신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은 소금에 절이거나 간장독에 빠지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 가장 쉬운 거, 가성비 높은 치료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항사혈을 통해서 체내 대사물에 대한 문제점들을 인위적으로 뽑아내자는 게, 그래서 부항사혈도 굉장히 유효한 통풍 치유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 자꾸만 신장을 강조하냐면, 이 요산은 음식물을 먹고 대사 후에 내뱉는 물질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내뱉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게 혈액에 녹아 있다가 소변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소변은 콩팥이 20초마다 한 방울씩 걸러내기 때문에 콩팥이 좋아지지 않고는 이 통풍은 죽었다 깨도 못 고칩니다. 그래서 콩팥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해가 있죠? 그래서 콩팥이 좋아지려면 단맛을 줄이고 짠맛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소금에 절여라, 간장독에 빠져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특히 밤에 통증이 심하다. 밤에는 주간에는 신진대사고 야간은 기초대사체계로 우리 시스템이 바뀝니다. 그리고 야간 과정에서 저녁부터 밤 12시까지는 콩팥 기능이 약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밤 12시부터 아침까지는 간 기능이 약해지는 시간대예요. 그러니까 신장과 간이 기능이 약해지면 이 통풍은 더 심합니다. 밤에.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것과 음양오행상의 오장육부의 신장과 간이 관여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해하세요? 그리고 서양의학적으로도 이 통풍 환자의 생활 수칙을 보면 이건 평생 관리하면서 살다가 죽어라 하는 겁니다. 죽어야 한다. 그리고 요산을 좀 늦게 낮추는 요산 저하제, 이걸 꾸준히 먹어야 된다. 이런 걸 먹으면 신장과 간은 망가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산 농도를 데시리터당 6mg 이하, 이건 뭐 우리가 수치 생략하고 6 이하가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을 관리해라. 고혈압, 당뇨, 고지혈을 낮추려면, 이걸 고치려면 체중을 줄여야 됩니다. 체중을 줄이지 않고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개선시킬 수가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아시겠어요? 그리고 음주, 과식, 과당을 줄여라. 여기 음주, 술을 줄이라는 이유는 알코올을 줄이는 게 술 속에 있는 액상과당 때문에 그래요. 소주에 녹아 있는 액상과당이 콩팥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술이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술 속에 녹아 있는 액상과당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통풍은 이 술 먹고 뭐 기름진 음식 먹고 이렇게 해서 부자들이 생기는 부자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다 생겨. 보니까 들쩍지근한 액상과당, 스테비오사이드, 아스파탐, 사카린, 이런 인조당들이 들어간 음식들을 너무 자주 접했기 때문에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통풍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약 50만 명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통풍 한번 생기면 죽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파서. 그리고 이 서양의학적 분류 보면 근골격계 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근육은 간이고 뼈다고 골격은 신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양의학적 분류한 거나 동양의학적으로 신장과 간이 연관되어 있는 거나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시간대별로 전반이야 후반에 신장과 간이 연관되어 전부 다 일맥상통. 아시겠어요?
그래서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는 것은 혈전, 부항사열로 혈전을 제거해버리면 아주 굉장히 유효한 자연치유법이다. 그래서 이건 식습관을 개선하지 않고는 절대 못 고치는 병 중에 하나고,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조금 신장과 간 기능을 개선하면 아주 쉽게 고칠 수 있는 병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식습관 개선하고 아픔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가지시라. 이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질문하신 분 식습관 개선해서 아픔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런 시간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